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보내주신 자료, 시장 회복, 기술주 주도와 무역 완화, 이거 보면서 최근 시장 얘기 좀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며칠간 좀 주춤하다가 확 반등했잖아요. 그 배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기술주가 엄청 올랐던데 그 이유랑 또 그 무역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예. 네, 그 자료에 나온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력이 뭐였는지, 또 앞으로 뭘 봐야 할지 그걸 명확히 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보니까 미국 주요 지수들이 진짜 오랜만에 크게 올랐어요. 네, 4일 내리 하락하다가 반등했죠? S&P 500이 한 2%? 네, 다우도 1.8% 올랐고 나스닥은 무려 2.5%나 뛰었네요. 기술주 중심이라 그런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스닥이 기술주 비중이 높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컸죠. 이후에 관세 매기려던 걸 연기하고 또 협상 다시 한다고 하니까요. 아, 그거요? 그게 불확실성을 확 걷어낸 거군요. 네, 뭐랄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게 좀 해소되니까 투자 심리가 금방 살아나더라고요. 하긴 그렇죠. 자료에서도 기술주랑 소비재 섹터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쪽이 유독 더 강했을까요? 기술주 같은 경우는요. 애플이 2.3%, 마이크로소프트도 2% 넘게 올랐고 엔비디아는 더 많이 올랐던데요. 3.8%.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앞두고 기대감이 엄청 붙었어요. 근데 뭐 그 외에도 무역 문제가 좀 풀리면 아무래도 기술 기업들한테 좋죠. 글로벌 공급망이랑 엮인 곳이 많으니까요. 아, 그렇겠네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테슬라는 7.2% 급등. 이건 좀 다른 이유도 있었던 거죠. 네, 맞아요. 테슬라는 유럽 쪽 판매가 잘 나왔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거기에 무역 문제까지 풀리는 분위기니까 뭐랄까 호재가 겹친 거죠. 여러 가지가 같이 작용했군요. 네, 복합적인 결과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 조금 돈이 몰리면 반대로 안전 자산은 좀 빠졌겠네요. 채권 시장은 어땠어요? 네, 예상대로입니다.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는 인기가 좀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금리가 내렸나요? 네, 국채 가격이랑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8%, 2년 만기는 4.12%로 떨어졌습니다.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졌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이죠? 장기랑 단기 금리 차이가 줄었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가 좁혀졌다는 건데요. 자료 해석을 보면 이게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예측이 좀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대요. 연준이 막 금리를 급하게 올리거나 내리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안정감이 좀 생겼다는 거군요. 그렇죠. 당분간은 좀 지켜보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그럼 달러나 원자재 쪽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니까 달러는 약간 강세로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가 소폭 올랐습니다. 달러는 오르고 그럼 금값은 내렸겠네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좀 하락했습니다. 3,333달러 선까지 내려갔고요. 유가는요? 유가는 어떻게 됐어요?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보면 배럴당 74.50달러 선으로 이것도 좀 내렸어요. 이건 글로벌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랑 공급이 늘어날 거란 전망에 같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진 건 맞는데 원자재 쪽은 각자 다른 이유로 움직였네요. 네, 그렇죠.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는 어땠나요?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은요? 유럽은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특히 독일 닥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미국이랑 EU랑 다시 얘기한다니까요. 독일은 사상 최고치. 근데 아시아는 좀 달랐다고요? 네, 아시아는 약간 온도차가 있었어요. 중국 상하이 지수는 오르긴 했는데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고요.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나 성장률 둔화 우려가 계속 있으니까요. 그렇죠. 중국은 아직 좀 불안 요소가 있군요. 일본은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거의 보합, 그러니까 큰 변동 없이 마감했어요. 일본 정부가 초장기 국채 매입을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가별로 상황이 다 다르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쭉 정리해보면 이번 시장 반등의 핵심 동력은
뭐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뭐니 해도 가장 큰 건 미국이랑 EU가 다시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거. 이게 시장의 불안감을 크게 해소시켰고요. 네, 그게 제일 컸죠. 그리고 연준위원 발언도 있었어요. 닐 카시카리 총재가 무역 문제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 정책은 좀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도움이 됐고요. 아, 연준도 당분간은 지켜보겠다는 스탠스군요. 네, 거기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이런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도 힘을 보탰죠. 또 엔비디아처럼 개별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종합하면 무역 문제 해결 기대감에다가 괜찮은 경제 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 기대감까지 이 세 박자가 잘 맞아 떨어진 거네요. 특히 기술주가 그걸 주도했고. 네,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방향을 가늠하려면요. 역시 연준의 실제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주요 기업들 실적이 중요하겠죠?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엔비디아처럼 기대감이 막 주가에 미리 반영된 경우는 진짜 실적이 그 기대를 만족시켜주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무역 문제 완화로 시장이 반짝 올랐는데 이게 그냥 단기적인 효과일까요? 아니면 이걸 계기로 좀 더 길게 긍정적인 흐름을 탈 수 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 기술주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게 꼭 무역 문제 때문만일까? 뭔가 더 근본적인 힘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면 앞으로 시장을 보시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